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추진하는 공천 방식을 놓고 친박계와 비박계 간 갈등이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도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여부와 관련해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으로 내용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건국대 장성호 교수 그리고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훈 원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 교수님, 네. 이번 주에 김무성 대표에 대한 친박계 공세가 본격화됐다 이런 평가 많은데 여권의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죠. 친박계의 공세가 본격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네. 당내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당내 어떤 발전과 그리고 총선을 위해서 당 내부에서의 어떤 그 주도권 싸움은 역대 한국 정치 50년에서 항상 있어 왔던 것이고 오히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권이 지금 하고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차기 대선을 위한 어떤 지형 싸움 이것이 네. 좀 더 저는 일찍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침 윤상현 의원이 뭐 지난번에 김무성 불가론은 아니지만 친박 주자론 친박 주자론과 그리고 당내에서 여러 명의 대선 주자가 나와야 된다. 네. 그런 것은 저는 옳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회창 대선론이 두 번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내에서 치열하게 대권을 향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함으로써 보수층의 어떤 결집도 가져올 수가 있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보수층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 아닌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든 뭐든 당내에서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이제 정기국회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신들의 어떤 밥그릇 싸움으로 네. 정기국회를 방기하는 그런 모습은 국민들한테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뭐 특히 또 국정감사 기간이기도 네, 하고요.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런데요. 저희 원장님, 네. 아까 뭐 관련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잠깐 짚었는데 이게 단순히 공천권으로 볼 수 있느냐, 좀 더 나아가면은 차기 대권 지형까지 좀 많이 나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여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총선의 영향력, 네. 주도권 이걸 가지고 지금 다투는 게 아닌가. 그것을 일반적으로는 친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박근혜 대통령 관련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냐라면은요. 최근 상황이 윤상현 의원의 경우에 김무성 대표하고 이런저런 설전을 주고받거나 다른 충돌을 하다가 얘기가 나왔으면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치고 나왔단 말이죠. 갑자기 언론 인터뷰 통해서 예, 갑자기 치고 나왔고 본인이 더구나 당에서의 다른 직책은 가지고 있지 않고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하고요.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얼마 전에 대구 방문했을 때 12명의 지역 국회의원 아무도 동반시키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편한 심정을 표현했다는 것이 대개 공통적인 해석에다가 연장선상에서 물갈이까지 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윤상현 의원이 계속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으로 보자면 사실상 김무성 대표를 향한 공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김무성 대표가 지금 최근에 사위 관련 무슨 이런저런 사건에다가 몇 가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부친 또 친일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궁지에 처해 있는데 이 시점에서 공격을 하고 있으면 이거 상당히 강한 권력 투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연말 또 올 초에 나왔던 이른바 KY 네. 김무성, 유승민 박근혜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했었는데 일단 유승민 대표가 강퇴를 당한 다음에 다음 칼날은 김무성을 향한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시점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명분이 되는 게 아무래도 공천권 오픈 프라이머리, 김무성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겠다 했던 오픈 프라이머리인데 교수님 이거 오픈 프라이머리가 여야 합의가 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좀 주목이 되는 게 원유철 원내대표가 어제 원유철 원내대표의 발언이 좀 주목이 됩니다. 제3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 이게 이제 비박계 원유철 원내대표가 소위 변심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 정반대로 김무성 대표를 도와주기 위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원내대표로서 당이 혼란스럽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제3의 방안을 찾아보자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3의 길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취임 초기부터 본인이 공천 탈락한 경험이 위에서 찍어 누르기식
공천 때문에 자신이 탈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랑 우리 현실에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랑 사실은 질적으로 개념 자체가 틀리다고 봅니다. 우리 현실에서 지금 지구당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그리고 지구당의 대의원들을 지구당 위원장이라는 지역위원장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리고 50년 동안 극렬 당원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 야당 네.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미국식 코커스가 훨씬 더 낫다고 보는데 그러나 김무성 대표가 뭐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누구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너무 지금 치고 나갔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까지 지금 물어야 되는 본인 스스로 져야 되는 그런 입장 지금 곤경스러운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계속 이것을 밀어붙일 것이냐 저는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탈출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면 야당이 오픈 프라이머를 받지 않고 전략공천 20% 정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럼 야당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는다. 그런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좀 네. 뭐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집권당 대표로서 지금 공약을 한 건데 그런 차원에서 원내대표 입장에서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절묘한 방안이 무엇인가 그것을 앞으로 창안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지 그것을 대안을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저는 제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운을 띄우는 발언일 수도 있다.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걱정스러운 표현으로 하는 것이고 권력의 생리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기 네. 때문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입김도 살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양쪽을 아울러서 혼란 없이 네. 분열 없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제3의 길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지금 분란이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의의 화두를 띄웠다 뭐 그 정도로 보면 네. 되겠네요. 네. 예. 원유철 원내대표의 그동안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특이한 발언이었죠. 원유철 대표가 당이라든가 다른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 튀는 발언은 절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좀 합리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스타일이었죠. 네. 그런데 그 제3의 길 이야기는 오히려 양쪽이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김무성 대표를 그냥 따라가는 쪽보다 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가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을 때 사실상 이미 제3의 길 가능성을 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정치 생명을 오픈 프라이머리 관철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 했으면서 조건이 뭐가 있었느냐? 이것은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야당의 결정,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조건 속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이 미국식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방식의 가능성을 뒀단 말이죠. 그 차원에서 보자면은 지금 원유철 대표가 처음으로 원내대표가 처음 꺼내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탈출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원유철 대표가 했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당의 기류가 변하는 상황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야당이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이 또 필요성을 공감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적인 여야가 동시에 하는 제도적인 오픈 프라이머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단순히 친박 비박 그런 개판 논리로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 예. 말씀은. 예, 알겠습니다. 그 김무성 대표의 반격 카드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예. 취임 초기부터 예. 중국에서 개헌 이원 집정부제라든가 내각제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뭐 2번, 3번에 걸쳐서 청와대랑 정면 충돌하는 직전까지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사실 엄청 예민한 네. 관계고 그리고 김무성 대표 혼자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고위원회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차하면 지도부가 붕괴되는 사태가 있을 수가 있다. 서청원 최고부터 해서 몇 명이 네. 사퇴하면 지도부가 붕괴되고 비대위로 가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의 역대 선거를 보면 막판에는 비대위로 총선을 치른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것을 김무성 대표도 충분히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이것을 정말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본인이 대표로서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될지 그것은 당내의 어떤 권력 싸움이 어떤 양상으로 바뀔지 그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네. 수가 있고 다양하게 번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어떻게 탈출구를 모색하냐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진퇴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원유철 원내대표 말대로 제3의 길을 찾느냐 마느냐 네, 거기서 그렇습니다. 결정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내일이 문재인 대표 재신임 투표와 관련해서 연석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 오후 4시인데요. 내일 과연 탈출구가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야당에서 지금 예. 지난번 중앙이 이제 혁신안 동의 절차 거친 이후에요. 뭔가 조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절차를 철회하라, 연기하라라고 했던 이유하고 이후에 지금 명분하고가 좀 애매합니다. 이전에 했을 때는 뭐였냐,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는 10월 중순쯤에 네. 이후에 하는 게 맞다. 또 하나는 재심을 물을 것이 아니라 리더십 자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불필요한 대개 관철되기 가능성이 큰 이 재심 절차를 묻지 말고 스스로 사퇴를 결정해서 임시 전대라도 하자 이런 쪽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후에 지금 중앙이 거친 다음에 재심 논의가 특히 이석현 국회 부의장 등을 중심으로 하면 당의 중중들의 권유 방향이 재신임 철회하라는 것이 마치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분위기가 돼버린 것처럼 돼가지고 그동안의 비주류가 이런저런 우왕좌왕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어젯밤에 다시 상황을 정비하고 있는 것 같다 했을 때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어떻게 될지 그랬는데 일단 내일 지금 절충안을 관철시키기로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냥 하는 것처럼 역시 지나갔다가 그 내부의 원내 또 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게 왜 김무성 대표에 대한 재신임 문제를 의총을 통해서 우리가 추인을 해줘야 되느냐 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가지고 어제 저녁 때 했던 방향하고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깔끔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계속 상황을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예. 거기다가요. 지금 일부에서 특히 안철수 대표 등을 주장을 내일 뭐 기자회견도 한다고 그러죠. 네. 하는 주장을 제가 미리 짐작한데 어떤 주장을 할 것 같으냐. 재심 여부하고 상관없이 원래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야 될 리더십 문제라든가 뭐 혁신 문제라든가 이것을 해결하는 게 과제지. 사실상 신임을 받을 가능성이 큰 형식상의 절차는 뭐 중요하냐.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이 좀 나오고 있는 기류입니다. 그 이제 비주류 쪽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게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그 교수님, 예. 그 또 단도직입적으로 재신임 투표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뭐 내일 거치고 모레부터 일단 뭐 하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요. 한다면. 문재인 대표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네. 측근들과 같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예상 결과를 놓고 해서 선택한 것이고 네. 저는 정치적인 카드는 잘 선택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대표직 사퇴가 핵심 과제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재신임을 한다고 하니까 이걸 하지 말라고 비주류에서 지금 들고 오는 것은 논점이 바뀌어 버렸죠. 논점이 완전히 갑과 을이 예. 바뀐 이런 상황이 참 예. 어떻게 보면 참 알 수가 없다 정치판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면 전환용 카드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과거 탄핵 때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제왕적인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왕이 잘못되는 것은 국민들은 절대로 그것은 두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은 왕이 잘못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어떤 그동안의 어떤 민심이었고 그런 걸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정치적 카드로 잘 썼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중간에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것을 하지 않는 걸로 결론해서 수용을 했다면 문재인 대표는 예를 들어서 중앙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 투표를 하되 신임 투표해도 통과가 되겠습니다. 틀림없이 될 텐데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비노들의 그리고 당내 분란이 잠재울 수 있을까? 그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주도권을 조금 더 다지는 계기는 될 수 있는 거겠죠. 내일까지 거치게 되면. 뭐 더 다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1막이 끝나고 2막 네. 본격적인 국민을 상대로 해서 신당이 이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신당이 나오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통과된 혁신안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기구를 발동을 시키게 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40% 현역 탈락이 나올 텐데 이분들이 탈락이 어떤 분위기가 잡혀가는 그 시점이 신당이 탄력받을 시기가 상당히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가 저는 가장 큰 새정치민주연합의 위기라고 봅니다.
네, 그 부분은 계속 이제 문재인 대표한테 과제가 될 텐데 원장님, 좀 문재인 대표 개인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좀 달라진 건가요, 문재인 대표 리더십이? 아니면은 정치적 전략의 수가 좀 높아진 건지 이번에 어쨌든 주도권을 좀 가져온 것 같아요, 문 대표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정치적인 행동을 해오고 있죠. 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소수에서는 긍정적인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아주 이제 부정적인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좀 과하다는 표현이 나오게 됐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이제 국민투표 여기까지 빗대가지고 이종걸 원내대표 예, 그런 논란이 되게 됐었는데 저는 이게요 문재인 대표의 정치적인 수가 높아졌다기보다는 비주류의 일부가 형편없는 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컨대 비주류인지 줄인지 모르겠는데 주승용 최고위원의 경우에 제시님 투표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를 밟고 가라고 하고 있어요. 밟고 가라는 것이 제시님 투표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겠다는 건지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표가 정치적인 수를 잘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표의 문제를 지적해왔던 세력 중의 일부가 황당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표의 입지가 최근 짧게는 단기적으로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을 따지려면은 장성호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신당 얘기 결국 그 문제까지 갈 텐데 또 공교롭게도 내일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신당 창당하겠다의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오전에 안철수 의원이 대선 출마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1시간 뒤에 또 천정배 의원이 창당 회견을 갖거든요. 좀 어떻게 천정배, 안철수 둘 간에 교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안철수 의원이 지난번에도 문재인 대표와 담판을 할 때 보면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 의원은 탈당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당을 떠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 천정배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없다. 합류할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새정치민주연합이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크게 반토막이 나는 할 때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지 않고 총선까지 간다면 새정치민주연합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캐릭터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처음에 정당을 저는 만들 수 있었다고 보는데 어떤 행동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레토릭으로 지금 정치를 사실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상당히 없고 그렇게 봤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 아닙니까? 거대 여당을 갖고 있는데 신당에 합류할 의원은 지금은 없을 겁니다. 아마 없고 이것이 혁신안이 통과가 되고 당내 어떤 여러 가지 혁신의 방향이 결정됐을 때 밖에 지금 신민당하고 새로운 천정배 신당이 두 개의 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두 개의 집이 도피처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신당의 원심력으로 일로 끌어들지 그것은 앞으로 새정치연합이 문재인 대표 리더십이 앞으로 어떻게 당내를 분란이 아닌 화합으로 하냐 어떻게 당내 비주류를 끌어안냐 끌어안지 못하면 결국은 신당의 원동력이 상당히 원심력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을 두면서 관찰해야 될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안철수 의원의 천정배 신당 합류 가능성은 낮다. 원장님도 거기에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확률수는 낮은데 대신 이제 최근에 정치적인 관계로 보자면 문재인 대표하고 공존 가능성이 계속 아주 약해지고 있죠. 최근에 다시 좀 더 커지는 기류가 아닌가요? 공존 가능성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도 리더십을 구축을 하면서 안철수 의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끌어들이기 위한 걸 계속했고 다른 비주류들하고는 뭔가 이제 분리해서 게임을 하려는 양상이 있었지만은 안철수 의원은 계속해서 지금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공존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번 본인이 신당을 추진하려다가 이른바 실패를 하고 지금 통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변수가 있어서 새로운 당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아까 말했다시피 공정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조금 여전히 있습니다. 내일 이제 천정배 의원이 신당에 대한 공식 선언을 갖는 의미는 이미 본인이 신당 또는 새로운 세력을 하기로 했었지만 말로 그칠 것인지 정말 실행에 옮길 것인지라는 이제 여지가 있었는데 이제 구체화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까 그리고 말씀했다시피 신민당도 있고 천정배 의원 쪽도 있고 이미 지금 조직화되어 있는 김민석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등이 있어가지고 아마 나중에 이게 조금 뭔가 합종하는 통합하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보다 아주 집안 문제로 시끄럽네요. 네, 오늘 대담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장성호 교수 그리고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은 원장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